박혜미 씨 남편의 교통사고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박혜미 씨 측이랑 경찰의 얘기가 조금씩 엇갈리는데 승현이 먼저요. 이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남편 같은 경우에 조사를 경찰이 좀 뒤로 미루나요? 동승자를 먼저 조사하게 되나요? 사실 이제 그 상황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제일 문제인데 사실 예.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자 중에 이제 동승자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있는 사실상 그 범죄에서 가장 그 교통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 운전자가 지금 가장 경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운전자에게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 그 운전자조차도 자기가 먼저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예. 운전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인데 다만 그 사이에 그런 어떤 정황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마 진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동승자 2명에 대한 조사는 완료를 했고 이 남편인 황 씨에 대해서는 조사 계획을 조율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마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사를 해서 정황 증거를 이미 이제 만들었고 정황 증거 과정에서 이제 그 운전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정황 증거에 근데 진술했는 내용과 과연 같으냐. 사실 운전했는 사람은 피의자가 되는 것이고 동승자는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적어도 동승자는 참고인이니까 참고인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운전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황 씨, 이제 남편 황 씨가 이제 피의자 신분인데 본인이 빨리 조사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제 승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사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실 조사를 받을 수는 없고요. 예. 이 조사자가 최대한 빨리 조사에 응하겠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사실 어제 그 박혜미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30일 오전에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구리경찰서에 조사를 해보니 조사 일정이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네, 네. 그리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해서 경찰과의 이거 일정이 아직 조율되지 않았는데 왜 조사 일정을 먼저 뭐 공개하고 마치 조사가 다 돼 있는 것처럼 네. 그게 지금 엇갈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음주운전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좀 실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일단 물론 당연히 조사를 빨리 해야 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자들의 건강 문제도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같은 교통사고에서 2명이 숨질 정도의 큰 교통사고였는데 아무리 안 다쳤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다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박혜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의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남편의 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빨리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박혜미 씨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 그래도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박혜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에 대한 굉장한 그 분노를 표출하고는 있다지만은 예. 사실은 제가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는 말도 있듯이 예. 굉장히 공궁에 처했을 죄는 밉지만 공궁에 처했을 때 가장 또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화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예. 또 인정으로 보살펴야 될 거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승현 이 과정에서요, 그 음주한 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같이 탔다. 그러니까 동승자에 대한 좀 비난 여론도 있었나 봐요. 사실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중에 많이 예. 달라졌는 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 사람, 음주운전 했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음주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동승자가 그게 탔다면 옛날엔 민법상 그 정도는 뭐 신의 원칙상 그거는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형법상으로는 탔는 사람이 그걸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옆에서 방조 도왔다 그래서 음주운전 방조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말리지 못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유명을 달리했던 사람들과 이 운전했는 지금 그 피의자의 관계가 예, 좀 나름대로 상하 관계가 분명히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걸 비난할 수 있을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면 그 위치였다면 그 운전하는 걸 말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주 방조죄가 분명히 있고 또 음주 방조죄로 한 해 처벌받는 사람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되긴 하는데 경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아무나 음주 방조죄로 기소하는 게 아니고 네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러더만요. 일단은 음주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차 키를 건네는 사람. 예. 그리고 또 음주한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차를 운전하라고 권유하는 사람.
예. 당신이 차를 운전하면 내가 같이 타고 가겠다든지 권유를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중요하게 눈에 보이는 대목이 뭐냐 하면은 부하가 음주를 하는데 상사가 방치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폭력에 있어서도 위력에 의한 그 분위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이렇습니다. 저기 그 상사가 차를 몰고 가면서 너 타 그랬을 때 부하 입장에서 그렇죠. 예.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 판단할 때도 부하가 음주운전을 하는데 방치하는 상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이 되지 동승자가 그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네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신호 앞에서 이 피해자, 이 동승자의 부모까지 나서가지고 그 관계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사건에서는 상하관계가 분명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뭐 지금 어쩌면은 이 극단에 지금 뭐 직원들이고 또 제자들이고 뭐 이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 감독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술을 같이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승한 사람들을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지금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4%가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 황 씨가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뭐 칼치기까지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이 어쨌든 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거의 뭐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박혜민 씨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내놔서라도 보상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 사건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상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술 같이 먹은 상태에서 또 어디 가자 그러고 아랫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거부하고 집에 가기가 쉽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쪽은 좀 이번에는 뭐 방조죄 이런 것들은 논의의 예외인 것 같습니다. 예.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나고 신 변호사님 지금 박혜민 씨가 더 유명하고 공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망한 사람들의 관계도 박혜민 씨하고 더 밀접해 보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사망한 20살 그 네. 여성분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이 뮤지컬 컴퍼니의 단원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박혜미 씨가 소속돼 있던 그 대학의 그 학생으로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데 학생이군요. 예, 지금 인턴으로 이 지금 뮤지컬 단원으로 인턴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박혜민 씨가 사태를 좀 수습하는 양상인데 그런 보도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관용을 뭐 선처하지 않겠다. 원칙대로 해달라라고 경찰에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경찰은 또 들은 바가 없다는 얘기죠. 아마 그게 아마 시간차인 것 같아요. 그냥 네. 박예민 씨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이라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 범죄 중에 하나이고 사실 음주운전 이후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이제 대법원 이제 심리위원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도 아마 박예민 씨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무관용을 원한다라고 인터뷰를 했고 예. 그런 인터뷰 내용이 아마 곧 그 경찰에 뭐 도달될 수 있을 상황인데 그 이제 발표가 나자마자 경찰에 확인을 해보니 아직 경찰에서는 그걸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아마 시간적인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박예민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경찰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다만 그것이 과연 양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또 논의로입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남편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엄벌을 취해달라라는 게 과연 경찰의 입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박예민 씨가 갖고 있는 그 공인으로서의 어떤 도덕성, 그다음 윤리성, 법적 감수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혜민 씨가 지금 밖에서 하는 거는 뭐 남편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문병조차 안 가고 지금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피해자가 일단 자신의 그 대학 제자이고 네. 그리고 극단에 자기가 운영하는 극단에 인턴으로 와 있는 제자고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도리, 미안함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본인의 행동을 여러 가지로 제약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박혜민 씨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남편의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운전 행태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분노가 클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궁지에 몰린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예. 두 분의 관계가 평소 때 어땠든지 간에 저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손을 내미는 것도 가족으로서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강신호 변호사님, 박혜민 씨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보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예. 그것이 황 씨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피해자들과 어떤 보상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논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주 현명한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황 씨가 말이죠. 근데 박혜민 씨는 뭐 또 남편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나서는 입장이라고 볼 수 예. 있겠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 처벌을 원치 않겠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예. 이런 어떤 탄원서가 나중에 경찰서나 또 검찰이나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그것은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형의 참작 요소 중에서 이런 과실범죄, 이건 고의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실범죄는 상호간에 합의가 되고 그리고 또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의사가 표출되면 거의 뭐 이거 실형이 나올 것도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서둘러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제자라든지 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미안함도 있고 그래서 서둘러서 어떤 합의를 하려는 그런 의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박혜민 씨는 그 제자들, 아는 사람들, 후배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접근하고 있지만은 이게 나중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군요. 네, 결론적으로는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모든 범죄는 그 피해 회복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양형 사유를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반성의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의 정도를 판단할 때 피해 회복을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느냐에 따라서 반성을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데 네. 그 뭐 박혜민 씨가 현재 남편에 대한 분노를 굉장히 표출하고 남편을 병문안을 가지도 않는다고 하여도 박혜민 씨의 이런 보상을 위한 노력은 결국은 남편에게 양형 사유로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뭐 사망자, 좀 부상자에 대해서 좀 마음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합니다.